안녕하십니까. 육아 상식 사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각 시기별로 꼭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이들을 처음 이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집으로 가게 되시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만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때 각 개월수별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그 개월수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유아 검진 때 특히 강조하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생후 1개월입니다. 생후 1개월 때부터는 이제 규칙적으로 수유를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수유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자주 수유를 해야 모유가 잘 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이들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하라고 하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먹게 해주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간격을 두시고 생후 1개월 때부터는 수유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유만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너무 수시로 자주 먹게 되면 전유라고 하는데, 앞쪽에 나오는 모임을 자꾸 먹게 되면은 전유 후유 불균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칼로리가 좀 떨어지고 이제 수분 성분이 많은 이제 전유만 먹게 되면 변도 많이 묽어지고 칼로리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체중도 잘 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후 1개월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시트에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 첫 순간부터 아이를 카시트에 앉혀놓는 연습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 뒤로 보게 착석을 해 놓으시고요. 어릴 때 해야 아이들이 좀 더 익숙하게 카시트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특히 이제 아이 감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카시트에 앉아서 감싸주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감싸는 걸 더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안고 타기 시작하면 거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안고 타기 시작하면 다시 카시트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어릴 때부터 카시트에 앉혀놓는 훈련을 생후 1개월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후 2개월 때부터는 낮과 밤을 구분해 주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는 것과 상당히 비례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인데요. 특히 생후 2개월 때부터는 이제 밤낮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낮잠을 잘 때든 이제 좀 밝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커튼도 좀 쳐두시고, 밤에 아이가 잘 자다가 깨게 되더라도 약간 미등만 켜놓으셔서 빨리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잠이 드는 훈련도 또한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사인을 여러분들께 보내게 되면, 아까 뭐 졸려하는 사인이죠. 애들이 뭐 힘이 없거나 귀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거나 이런 졸려하는 사인을 보이게 되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아서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잠이 들 때까지 안고 내려놓고 하는 반복하다 보면 자꾸 깨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잠이 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아이들이 깨게 됐을 때도 다시 스스로 잠이 들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깐 깰 때 여러분이 번쩍번쩍 안아주시면은 그 자극에 의해서 더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살짝 보채면서 깰 때는 들어가서 아픈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아프지 않아 살짝 깨는 정도라면 스스로 잠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후 4개월인데요. 생후 4개월 때부터는 이제 낮 동안에 아이를 충분히 먹이시고, 먹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낮 동안에 충분히 먹이시고 밤중 수유를 중단해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4개월, 6개월까지는 이제 수유만 하는 시기인데요. 수유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긴 합니다. 이때 이후로 한 9개월까지도 뭐 수시로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보자면 6개월까지는 수유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수유와 이유식을 좀 병행하는 시기이지만 수유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요.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이유식과 수유가 거의 이제 동등한 비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돌 이후에는 이제 수유는 간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유식 시간이 이제 정규 식사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충분한 양을 수유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충분한 양의 수유를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잘 먹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생후 4개월, 6개월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배꼽이 더 커지고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만 규칙적으로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만 하루 총 6번 정도 수유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낮 동안에만 6번 먹여보시고, 밤에는 가능하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꾸 먹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먹으려고 깨게 되고요. 또 지나치게 과식을 할 수도 있고 잠도 더 푹 못 자게 됩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낮 동안에 좀 더 열심히 먹기 위해서는 밤중 수유는 중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밤중 수유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모유나 분유가 당 성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탕 물고 자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중 수유는 이제 이 시기부터 4개월 때부터 중단하는 훈련을 시켜 보시고요. 어릴 때 중단해야 더 쉽게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6번 정도 먹는 것, 횟수 6번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6개월 때부터는 이제 이유식에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4개월, 분유 먹는 애들은 4개월에 이유식을 하고, 모유 먹는 애들은 6개월 때부터 이유식 하라는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상관없이 6개월 때부터 이유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개월부터는 이제 이유식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고, 6개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유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초기에는 또 이유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유 시간에 같이 붙여서 먹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따로따로 먹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더 잘 먹는다고 이유식만 너무 양을 늘려주시면 수유량이 훨씬 줄어드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한 7, 8개월 이전 수유가 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모유나 분유에 아이 성장에 관련된 많은 영양소들이, 미량 원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유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유식을, 특히 수유량이 적은 애들이 이유식을 잘 먹는, 한꺼번에 이유식량을 확 늘려주지 마시고요. 수유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진행시킬 때는 초기에는 쌀미음에서 보통 야채, 고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야채, 이유식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 실험을 해보시느라고 너무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바로 고기 먹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모유 수유한 애들은 철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 때부터 이유식을 하면서 고기를 보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이제 하루에 필요한 육류 양을 생후 9개월 때부터는 하루 20에서 30g, 그리고 돌 때는 30에서 40g, 두 달, 세 돌 사이에는 40에서 50g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후 9개월부터는 이유식과 수유가 동등하게 세 번 이렇게 먹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처음에 생후 4개월부터는 수유만 6번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7, 8개월 정도부터는 수유 4번, 이유식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초기 이유식 시작한 시기에는 6번 중에 4번은 수유만 하시고요. 2번은 이유식과 수유를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8개월 정도부터는 수유만 4번, 이유식은 2번 따로따로 분류해서 먹는 게 그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9개월, 10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3번 이렇게 수유 3번, 이유식 3번 이렇게 먹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이제 어른들처럼 하루 한 3번만 이유식 수유를 병행해서 먹이는 아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유도 200씩 먹고 이유식도 150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 그 정도 양은 어른들도 먹기 힘든 양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 간격 두시고 6번 먹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 9개월 때부터는 이제 3번 먹는 훈련을, 패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유 횟수가 결국 6번, 4번, 3번 이렇게 줄게 되는데요. 돌 지나면 이제 수유 시간은 이제 간식이 돼야 됩니다. 돌 이후에는 이제 분유나 모유가 더 필요하지는 않은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유를 좀 더 이어서 하셔도 좋지만, 돌 이후에는 그냥 이제 간식처럼 이제 생물을 바꿔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유식 시간을 가능하면 나중에 식사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유식 시간을 10시, 2시, 7시 이렇게 잡아두시고, 수유는 그 이외의 시간에 깨자마자 수유를 하거나 중간에 낮 동안 한 번 더 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는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질하는 것을 더 추천하는 시기인데요. 이유식을 잘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양치질하는 걸 좀 더 추천하게 됩니다. 돌만 지나도 아이들이 양치질하는데 거부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돌만 지나도 이 양치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제 9개월 이때부터 양치질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양치질 할 때는 초기에는 이제 콩알 정도 크기만 짜서
양치질을 해주시고, 그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 묻혀서 한번 닦아주시고, 이런 거를 어릴 때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지, 이 돌만 지나도 아이들 입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돌 때 9개월, 12개월 몇 살 때부터 양치질을 하는데 이제 훈련을 시켜 두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어른들처럼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돌만 지나면 성인 장의 80% 정도는 이제 점막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웬만한 어른들 먹는 거 먹어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아이들이 이제 잘 먹으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을 또 추천하는데, 생우유 하루에 300~400 정도 이제 먹일 수는 있지만 이건 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식사 시간에 좀 더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두 돌부터는 저지방으로 이제 먹는 거 추천하는데, 돌 이전에는 이제 일반 생우유를 더 추천하고요. 뭐 아인슈타인 특정 상품 고용해서 안 되지만 이런 더 다른 우유가 더 좋은 건 아니고 일반 생우유를 좀 더 추천하고요. 컵으로 마시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생후 12개월 때부터 아이들이 잘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지 이걸 또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만 돼도 크게 문제라 보지는 않지만 15개월, 18개월 때까지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돌 때는 이제 간단한 한 엄마 아빠 말고도 3~4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또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도 말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느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지나면서까지 한두 마디 말하지 못한다면 언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돌을 기점으로 해서 확인해 봐야 될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고환이 잘 내려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잘 내려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눈물관이 막혀서 이제 눈곱을 자주 끼고 이런 애들은 이때까지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 수술적인 처치가 돌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후 24개월입니다. 생후 24개월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식사부터 살펴보자면은, 두 돌 지나면 어른들과 거의 비슷한 종류 다 먹을 수가 있고요. 식사에 좀 더 집중해서 먹이셔야 되는데, 밥 같은 경우에는 어른 밥 공기의 3분의 1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간식보다는 식사에 좀 더 집중해서 먹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찬 중에서는 뭐 김치, 시금치, 야채도 중요하지만 고기, 생선, 계란 이런 단백질이 좀 더 성장에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간혹 막 과일만 열심히 주시는, 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간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과일에는 탄수화물, 비타민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성장에는 단백질, 지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 단백질을 밥과 해서 같이 먹여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돌 때 우리가 언어가 느린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보통 24개월 된 아이들이 거의 70~80%의 경우에 두 단어를 붙여서 엄마, 밥 이 정도만 할 수만 있다면 뭐 치료를 받아봐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시기가 됐는데도 한두 마디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런 애들은 거의 다 진료를 좀 꼭 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8개월, 24개월 때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 24개월, 그래도 24개월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가리려는 신호를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데, 24개월 넘어서까지도 이런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적극 유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또 서서 소변 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 보는 소변 보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규칙적으로 특히 아침 식사 후에 변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때 뭐 변을 안 보더라도 애기 변기 앉혀놓는 훈련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 가리긴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애 아니면. 그러나 이제 기저귀에 싸는데 애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4살, 5살까지도 안 가리는 게 많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대소변 가리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